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이제는 완연한 한겨울인데요. 자, 이렇게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등 호흡기 감염 질환이 늘어나면서 그 대표적인 합병증이죠. 폐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주춤했던 폐렴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요. 최근 5년 동안의 폐렴 사망자가 37%나 늘어서 폐렴인 사망원이 3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폐렴 관리와 예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외과 원장 고상훈입니다. 폐렴은 세균과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곰팡이 등에 의해 기관지 앞에 생기는 염증성 호흡기 질환이죠. 그런데 원장님, 자,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폐렴구균이겠죠? 네, 폐렴구균은 폐렴뿐만 아니라 중이염, 부비동염, 뇌수막염, 균열증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균입니다. 특히 고령자, 영유아, 만성질환자에서 사망률 높은 침습성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폐렴구균이 사람의 비인두, 그러니까 코와 그 안쪽 부위에 흔히 존재하는 상재균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우리는 누구나 폐렴구균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건데 이 흔한 균이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는 때를 틈타서 곧바로 침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유아의 경우 복균율이 20에서 60%까지 보고되고 있고 네. 성인의 경우에도 5에서 10% 정도에서 비인두의 폐렴구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무서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내 코 속에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다행히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개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말씀대로 면역 저하, 노화, 만성질환, 흡연,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특히 인플루엔자나 RS 바이러스 감염 후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폐렴구균은 우리 몸속에 있는 상재균이 동시에 치명적인 병원균이라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균입니다. 이 상재균이라는 의미인즉슨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제거하기 힘들다면 이 상재균이 치명적인 병원균으로 작용해서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은 예방접종이겠죠? 네, 그렇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침습성 폐렴구균이나 뇌수막염, 균열증 등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설령 질병이 발병하더라도 네. 중증도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가장 시급한 대상은 아무래도 이 면역이 저하되는 고령자나 영유아 쪽일 테고요. 네, 영유아나 65세 이상자가 필수적인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죠. 65세 미만의 성인인 경우에도 고위험군인 경우라면 접종 권장 대상자가 되는데요. COPD나 천식 같은 그 만성 폐질환, 네. 또는 심장 질환, 그리고 당뇨, 만성 간질환, 신부정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면역 저하 상태에 있는 분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무비증이라고 해서 수술 등으로 비장이 제거되거나 질병 등에 의해서 비장이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도 접종이 필요합니다. 비장의 기능 중 하나가 이 보호항체를 생성하고 혈액에 원하지 않은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니까 무비증이 되면 당연히 감염에 대항하는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예방접종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폐렴구균 백신의 종류는 또 어떻게 될까요? 폐렴구균 백신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단백 접합 백신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당질 백신입니다. 프리베땡이라는 제품으로 많이 알려진 단백 접합 백신은 13가, 15가,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20가가 있는데요. 네. 단백질에 결합해서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하죠. 영유아나 고령층에서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고 특히 뇌수막염, 균열증 등 그런 질환에서 예방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당질 백신은 혈청형을 23종이나 포함을 하고 있는 백신인데요. 커버할 수 있는 혈청형이 많기는 하지만 T세포 의존 반응이 없어서 면역 지속력은 낮다는 것이 단점인 반면에 침습성 폐렴 예방에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는 기본 접종이 2, 4, 6개월에 시행하고 추가 접종으로 10에서 15개월에 시행해서 총 4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면역 지속 효과가 높은 PCV, 그러니까 단백 접합 백신으로 활용하겠네요. 영유아의 경우는 PCV 접종만을 시행을 하고 성인은 이제 두 가지 백신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V가 면역 지속 효과가 크기는 하지만 13이나 15의 경우 이제 혈청형 개수가 적기 때문에 8주에서 1년 그 뒤에 면역학적 상승 효과를 위해서 부스트 요법으로 PPSV 23을 추가 접종하는 방법이 권고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PCV 20이 나오면서 조금 달라졌는데요. 추가 접종 없이 1회 접종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네. PCV 20의 면역 원성은 13이나 15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낮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한 번만 맞아도 되는 PCV 20 단독 접종이 우선 권장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무비증이나 종양치료 중 그 면역 저하 상태에 있는 분들의 경우라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경우는 여전히 PCV 플러스 PPSV 이렇게 접종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접종처럼 특정한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제균에서 이제 병원균으로 바뀌는 주요 인자로 인플루엔자 등의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많은 가을 겨울철에 특히 더 고려되어야 합니다. 폐렴이 백신만으로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폐렴구균 백신 접종으로 만성 질환자는 65에서 84%까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미접종자와 비교해서 치사율 또는 중환자실 입원율이 40%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65세 이상이거나 만성 질환자분들은 폐렴구균 백신을 꼭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정보 전해주신 고상훈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